자, 지금부터는 인지심리학의 소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지심리학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지, 즉 코그니션은 일반적으로 사고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해서 세계관이나 세계적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사고나 암이라는 용어보다는 커그니션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지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지심리학이 무엇인가? 인지에서 다루는 마음이 어떤 내용을, 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라파엘의 예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파엘이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화 내용을 보니 수잔이라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잔에게 빌려준 책을 기억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잡은 것 같아요. 약속 시간에 이제 맞게 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정을 걸어가면서 라파엘은 적절하게 대화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라파엘이 하는 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라파엘이 하고 있는 모든 공통적인 일에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그런 질문들, 의문들,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중심 물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인지심리학에서 다루는 중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 부모,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 지각과 관련되는 부분들로 이어져서 새롭게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담소들을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일어나 보니 어제 일들을 찬찬히 기억을 해낼 수가 있겠지요. 그 많이 하루 동안 일어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다 기억을 해내고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면 어떤 어조로 어떤 타이밍에 적절하게 제시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도 모두 인지심리학에서 다루게 될 중심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어떤 사람이 친구와 만나기로 하고 집을 나서서 만날 장소를 간다고 상상해 보도록 하시죠. 우선 A라는 친구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으니 어디서 만나는지, 언제 만날 것인지 일정을 기억을 해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서 벌써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기억과 그 또 장소에 가야 되는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에 대한 길에 대한 도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그 장소에 도착해야 되는지 문제 해결 과정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익숙한 길이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또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겠지만은 낯선 장소에서 만약에 약속 장소를 잡았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가장 효율적인 그런 길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소를 어떻게 도착할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A라는 친구가 걸어가서 버스를 타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걸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인지심리학에서 다루는 또 하나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주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A가 타고 가야 될 버스의 번호가 100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100번이라고 적혀 있는 버스 번호판을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지각 과정이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버스를 탔어요. 타서 이제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때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제가 아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혼자서 웃을 수도 있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언어 이해와 산출의 과정이 관여를 합니다. 버스를 타면서 운전기사를 보니까 도로들에 다른 차가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능숙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와, 정말 운전 잘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이때 그 운전기사의 능숙한 운전 솜씨는 바로 학습된 행동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사히 버스에서 내려서 그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와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의 감정도 본인의 감정도 잘 알아차려야 이야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고 친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추리 또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이 속에는 아주 많은 어떤 심적인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된 심적 과정들로는 기억이 있었고 문제 해결, 판단, 주의, 지각, 언어 이해, 추리 감정, 학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심신 과정에서 일어난 요소들이 바로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인지심리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지심리학이란 인간의 마음에 작동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그런 개인차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화시킨다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과제나 반응들을 나타내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지심리학은 마음에 관해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지금까지 보셨던 마음의 주 특성은 바로 인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 강좌를 잘 듣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인지적인 특성입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면 인풋, 입력되는 정보를 통해서 아웃풋,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정보에 자극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반응을 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외부